네, 안녕하세요. 스위프트 주제를 가지고 네임스페이스하고 이제 어떻게 이용해 볼지를 발표할 허혁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라인+ 다니니까 일본 개발자하고 많이 일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말씀해 드릴게요. 실상을. 네, 저는 허혁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작년에 WWDC 갔다가 페이스북에서 공짜 아이스크림 먹는 사진이고요. 저는 오브젝티브-C 2.0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셀프프레임으로 한 땀 한 땀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위프트 1 나왔을 때부터 프로젝트 적용을 해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1, 2, 2.1, 2.2, 2.3 지금 3.1도 나왔는데 빌드가 안 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전에 미투데이하고 밴드하고 지금 라인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제까지 클로바 인공지능 비서 그거 클로바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그 클로바를 얘기하냐면 제가 급하게 거기 마감으로 들어갔거든요. 막 엄청나게 일주일을 2주처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막 그러는 와중에 저도 요거 보고 그냥 뭐라도 탈출하고 싶다 해서 그냥 신청을 했어요. 발표자로. 신청해놓고 왜 그렇게 됐는지 뒤를 돌아봐서 생각을 해봤더니 발표 전에 방금 전에 트라이스위프트 일본 동료분들이 이제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그분들이 사내에서 발표를 먼저 했거든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아주 라이트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생각과 경험 같은 것들을 공유한 것 자체로만으로도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끝나고 질문 시간에 막 얘기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클로바 새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결과를 그날 느꼈어요. 그날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15분 제 발표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제가 겪었던 거 삽질이 한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충분히 시간 대비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왜 네임스페이스 그걸 왜 갑자기 맞아. 왜냐면 그 프로젝트 중간에 갑자기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이 기능을 만들래요 갑자기. 그래서 핌스? 그걸 왜 해?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칼렌더, 알람, 타이머, 메모, 리마인더를 만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 만들지 다 CRUD 다 만들고 붙이면 되잖아. 그리고 제네리고 해가지고 프로토콜 만들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다 아는 거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다 발라보자 라고 했어요. 재미로 그냥. 그리고 전 야근했죠.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기능들이 각각 있잖아요. 피처들이 있고. 이제 옆에 이제 스트럭처가 있으면 모델은 어떻게 나누고, CRUD는 어떻게 하고, 테이블 뷰랑 UI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막 꿈꾸면서 그랬어요. 조사를 막 해보고 쓸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오브젝트-C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C의 슈퍼셋이기도 하고 프리픽스로 다 했었잖아요. 네임스페이스를.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일하다 보면 저희 파일을 한 디렉토리에다 다 넣거든요. 넣는 게 저희 컨벤션이에요. 왜냐면 충돌 난 적이 있었어요. 전에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럼 절대 안 돼. 우리는 한 폴더에 다 넣고 그룹으로 나눠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저희 그거였거든요.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라인으로 지금 돌아갔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유지보시를 안 할 새 프로젝트에 망창 넣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C++에서도 지원하고 제가 자바도 했었는데 자바에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제약이 심한 그런 네임스페이스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최신 기능 언어들에서는 왜 스위프트에서는 왜 없어?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스위프트에서는 어떻게 되나 찾아봤죠. 좋아. 크리스 네트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더라고요. 와 되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찾아봤더니 결론은 이거였어요. 모듈 네임을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지원한다가 끝이에요. 임포트해서 모듈 A를 임포트하고 모듈 B를 임포트하면 두 개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호출할 때 이제 모듈 A에 푸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좋아. 저희 지금 모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니까 아쉬운 거예요, 너무. 이거 끝나면 그냥 막 꿈꾸던 사회상이 있었는데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워크라운드. 우회법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원하는 거. 그래가지고 뭘 써야 되냐면 네이스트 타입을 쓰라라는 게 어떤 약간 워크라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넣는 거 이런 거 뭐 친숙하잖아요. 스트럭처 안에 스트럭처 넣는 거, 좀 더 해보면 스트럭처 안에 이제 클래스 넣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좋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네임스페이스를 넣는데 여기 네임스페이스 각자 있잖아요. 저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로. 내가 의도한 건 전혀 다르잖아요. 네임스페이스인데 걔가 뭔가를 해야 되는 애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푸냐? 간단해요. 이넘을 쓰면 됩니다. 네스트 타입스가 아니라 네스트 이넘스. 이넘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넘스는 생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슈거 이렇게 해서 더 붙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워크라운드 사용할 때는 이넘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여기서 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면 저기 보면 이제 밑에 에러가 있잖아요. 에러도 네임스페이스를 쓰면 스위프트의 에러를 상속받아서 에러를 만들었어요. 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코드는 제가 이것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떼와서 기수로 다시 만들어놨거든요. 깃허브로. 이제 끝나면 깃허브에 올릴게요. 그래서 오케이, 네임스페이스 완성. 생성도 안 돼. 좋아. 그런데 이제 실전이죠. 인생은 실전. 엄청 해봤어요. 이거 조사도 다 끝났고 리서치 끝났으니까 계속 코딩. 결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 프로토콜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원하는 거는 프로토콜도 그 안에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지고 뭔가를 작업하는 게 관심사를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나오고 왜 안 되냐 해서 찾아봤더니 스위트 4에서 지원되나? 뭐 이런 이제 봤었는데 그때 이거 할 때는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지 잊어버려서 지금 아마 4 이런 데서 지원될 거예요. 왜냐면 또 지원 안 되는 게 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난주인가 3.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됐어요. 왜냐면 제네릭을 이제 네스티드 타입에서는 지원 안 했었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지원되더라고요. 3.1부터. 그런 거 보면 뭐 얘네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원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 여유가 없는 거구나. 프로토콜도 곧 지원하겠구나. 그래서 스위프트 4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 구현사항 살펴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제 스코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참조를 못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컴파일러 못 찾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 되는 케이스예요. 익스텐션 해가지고 스트럭처 넣고 모델 넣고 이제 이퀄러블을 이제 구현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모델이라는 게 실제로는 PIMS 타이머 모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써도 돼요. 잘 인식해요. 근데 거기 권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익스텐션을 썼어요. 이퀄러블을 붙여서. 그러면 모델 그대로 옮겼거든요. 그러면 컴파일이 안 됩니다. PIMS 리마인드 모델까지 이렇게 길게 풀네임을 써줘야지만 인식을 하고 컴파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몇 군데씩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한 번씩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싫거든요. 귀찮아서. 단점이고 두 번째 또 익스텐션을 하다 보면 별도 스코프를 잡는다.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별도 스코프잖아요. 그럼 스코프를 점프해가지고는 찾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똑같이 원래는 그 익스텐션 그러니까 선언한 곳에서 있던 코드인데 이제 밑으로 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코딩 요게 짧은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꼼수로 워크라운드를 써서 타입 엘레언스를 붙이면 잘 인식이 되더라고요. 예, 추천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이게 또 아쉬운 거죠. 요게 PIMS 저거 풀네임으로 이제 코딩을 또 들어갔는데 저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방법 하나는 이제 이런 걸 원하는데 방법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타입 엘리언스를 걸었는데 왜냐면 딴 데서 참조하기 싫으니까 이게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퍼블릭으로 해버리면 저게 너무 많이 참조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해결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만나보겠지만
세 번째 스토리보드. 제가 이번에 셀프램 한 땀 한 땀 하다가 처음으로 스토리보드를 썼는데 요게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듈이 네임스페이스잖아요. 그럼 pip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클래스 이름으로 아까 말했던 네임스페이스를 접근해서, 그러니까 네스트 타입으로 써서 접근하면 접근이 안 돼요. 당연한 건가? 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저거를 타입 ls 써가지고 여기 보기 되게 어렵네. 실제 구현은 따로 그냥 전에 하던 식으로 그냥 클래스로 하나 만들고 그 밑에 그 익스텐션,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네스티드 타입을 쓰는 곳에서 그 부분을 그냥 ls만 걸어가지고 코딩상에서는 바로 그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이제 스토리보드에서는 쓰지 원래 풀 그 네임으로 쓰면 예전처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돼요. 인식이 돼요. 이렇게 점만 없애고 그냥 타입 ls 거니까 잘 돼요. 여기 때 또 하나 함정이 있더라고요. 아울렛이 안 되는 거예요. 아울렛. 그걸 어떻게 다. 그래가지고 아울렛이 인식이 안 돼요. 저 앞에 그 뭐라죠? 다시 생기잖아요. 자, 연결할 수 있게. 그게 연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뭐 스토리보드 인터페이스 빌더를 제가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한 장 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네임스페이스는 모듈만 지원한다. 스위프트 네임스페이스는 네스트 타입으로 네임스페이스처럼 쓸 수 있다. 그럴 거면 니넘을 써라. 그리고 풀 네임이 귀찮으면 이제 그 선언한 익스텐션에서만 사용을 해라. 스코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진짜 너가 필요하다면 타입 밸런스로 그걸 풀 네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스토리보드나 XIB처럼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지원이 미흡하니까 어떤 경우에 뒤통수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발표 신청 신중히 하자라는 거였어요. 네. 시간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까봐. 예. 새롭게 발표를 준비하고 스위프트 그로잉 타입 위드 튜플. 예.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이 그로잉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 요 책이 진짜 좋았었는데, 요랑 전혀 상관없고, 여기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닝에 대한 개념. 전에는 이제 메타포를 가지고 아키텍처 그런 것들 많이 사용했잖아요, 건축학에서. 근데 여기서는 가드닝으로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다라는 그런 메타포를 넣거든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맨날 그거 유지보수 해줘야지. 안 그러면 풀밭이 우성해지잖아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거에서 이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코드를 객체를 키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거는 처음 이제 이런 요구사항 있죠. 서버에부터 어떤 객체가 딱 날라오잖아요. 그거 API 문서 보고 뭐 들어있는지 보고, 그래 뭐 필요한 거 다 넣자. 쭉쭉쭉쭉 넣어서 객체 하나 만들었어요. 모델. 아쉽다. 네, 아쉽죠. 그리고 호출할 때는 이렇게 호출하죠. 이벤트 하나 만들어서 다 넣고, 오케이. 이것도 요즘 여러 가지 툴들이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만든다. 근데 여기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아쉬운 거 보면 이제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페리오드, 이게 좀 아쉬워요. 둘이 뭔가 친근한 것 같은데, 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서버에서 그렇게 주니까. 그래서 뭐가 있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저런 경우가 있으면 스타트 데이트하고 페리오드를 가깝게 놔둬요.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줄만 바꾸면 돼. 쭉쭉쭉쭉. 그리고 호출할 때 둘이 가깝게 뭔가 있어 보이면 가깝게 놔두면 되는 거야. 그냥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해놓으면 호출할 때 보면 이렇게 호출하게 되죠. 얘 둘이 친구다구나.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고민 한번 시간 날 때 컴파일하면서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 짓기를 어떻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해놓은 거는 데이트 레인지라는 거였어요. 좋은 이름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붙였어요. 붙여놓고 투플을 묶었어요.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투플을 묶었어. 그러면 호출할 때 뭐가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그냥 여기서 묶고 끝. 근데 내가 얘에게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얘는 데이트 레인지라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는,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투플로.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냥 가장 작은 단위의 의미, 둘이 친구구나 이런 의미, 튜플로서 이런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좀 아쉬워요. 왜냐면 내가 짝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붙여줘야지. 타입 밸런스를 걸어 놓는 거예요. 튜플에. 타입 밸런스를 튜플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걔가 친구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 바깥쪽에서 볼 때도 사용할 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저 데이터 레인지라는 걸 그 다른 코드들에서 볼 때는 야, 둘이 붙어 다니는 어떤 객체구나,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죠.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손 놔야 돼. 근데 요구사항이 온 데가 있잖아요. 오늘 요구사항. 아, 이거 얘기를 했구나. 가장 작은 의미를 가지고 메소드도 없고 접근자도 없어요. 그냥 그룹을 모으는 거. 둘이 친구라는 것만 알려주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씨앗을 심었다. 아까 가등이 나왔잖아요. 이거 하려고 가등이 얘기 꺼낸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죠. 언젠가 유지보수 할 때 다시 생각하게끔. 그러다 이제 종료일이 언제냐 이런 요구사항이 딱 들어왔어요. 우리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메소드 하나 딱 프로퍼티 하나 넣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인지 스테이트에서 어쩌저쩌저 해서 근데 이벤트 객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얘는 내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가서 찾아보고 제도 찾아보고 야 둘이 뭐 해봐. 이런 식으로 오지랖이 넓은 애가 돼버린 거죠. 이벤트가. 지 일을 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이제 요 상태였잖아. 아까 변신을 하는 거. 변신. 씨앗이 발화를 하는 거죠. 스트럭처로. 단순히 스트럭처로 변했을 뿐이에요. 스트럭처로 변했는데 타입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타입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스트럭처 정해놓고 얘는 이제부터 지 할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전까지는 친구였는데 둘이 뭔가 사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엔드 데이트가 들어왔어요. 네, 엔드 데이트 내려고 솔직히 이벤트에서도 뭐 바깥으로 꺼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고. 씨앗을 그러니까 심어놨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코드에 변경이 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앗 심어놨기 때문에 걔는 타입이 정해져 있고 이미 어떤 타입으로 존재해요. 스위프트에서. 그런데 그 아주 작은 단위의 타입이 그냥 스트럭처로 잠깐 변한 거예요. 왜냐면 메소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계산법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어떤 상태를 걔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냥 클래스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올라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 비슷해 보이는 파라미터는 둘이 그냥 각각씩 두자. 그냥 줄만 이동해도 걔네들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면 투플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타입 일단 묶어놓으면 돼요. 일단 묶어놓고 컴파일 타임이나 이럴 때 생각이 떠오르면 이름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떠오르면 타입 밸런스를 걸어두자. 몇 가지만 하면 된다. 충분하다.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자.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컴파일 타임 얼마나 걸리나요? 알려주셔야 돼요. 컴파일 타임이 아까 그 뭐지? 1, 2, 3 뭐 이런데 진짜 삽질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일 길었던 게 30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튜닝을 해가지고 15분으로 줄였는데 지난주에 3.1 나오면서 지금 다시 30분 늘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개발을 못해 개발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